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엔비디아 덕분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도대체 어떠한 실적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땡큐 엔비디아. 몇몇 걱정과는 달리 엔비디아의 실적은 나야 나를 외치며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보였다고 합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260% 급증했고요. 총 이익은 760%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전망치 있죠. 그거보다 한 10% 정도 더 잘 나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H백 등 AI 칩 판매 호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왼쪽에 보다시피 시간 내에서 무려 9%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덩달아 반도체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써냈고요. 그 다음에 가온칩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네요. 자, 그렇다면 가온칩스가 오늘 매우 뜨거웠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오른 건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간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분위기가 확 좋아지자 가온칩스 등 AI 반도체 관련주는 또다시 불을 뿜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온칩스는 어제 뜬 소식인 저커버그가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는 소식에 또다시 반응하는 모습 보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온칩스가 도대체 뭔 상관인가? 바로 이번 방문에서 AI 반도체 전략적 협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가온칩스는 ARM과 파트너십 계약 1년 만에 ARM 디자인 파트너 중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상을 받았던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주로 떠올랐다는 거겠죠. 자, 온 세상이 AI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던 대로 올해는 반도체 시간이라는 걸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AI 쪽에 조금 집중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등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와중에 우리가 또 많이 투자하는 하이닉스가 매우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전부 다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친구들은 언젠가 또 쉬어갈 거고, 지금까지 못 갔던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갈 시간이 분명 올해 안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PBR은 숨고르기가 나타나는 중. 저 PBR 발표를 코앞에 냅두고 지금 주가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현대차를 보면은 위에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당장 내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여러 소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한국거래소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계획을 매달 집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진짜 압박 팍팍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배당을 늘린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감면 추진까지 시작한다는 소식. 이 정도면 확실한 당근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도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온다라고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주식을 사도 1% 정도의 배당은 받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는 배당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고, 단순히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배당이 높은 기업을 먼저 본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역시나 대박. 오늘 상장한 K웨더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모가 대비 3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배정받은 기업분들은 오늘 아마 활짝 웃으면서 일을 하셨을 듯 하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위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아마도 내일 상장하는 녀석들도 좋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8와 코셈이라는 기업이 상장하고, 그리고 특히 이 친구들은 각각 공모가가 2만원, 1.6만원이기 때문에 수익도 더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두 기업은 하나투자증권이랑 키움증권에서 우리가 청약을 했기 때문에 배정받으신 여러분들은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미증시 15% 급락합니다. 원래는 월가 대표 강세론자였다고 하는 이 사람, 그런데 이제는 약세론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마르코 콜라노비 JP모건 수석 전략가가 제2의 인플레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뭔가? 지금 골디락스를 다들 원하고 바라고 있겠지만, 그런데 1970년대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며,
결국 채권 그리고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얼마 전에 발표된 CPI와 P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자 인플레 추가 반등을 걱정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1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뜨거웠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최소한 5에서 10%짜리 조정은 올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그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엔비디아 주가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엔비디아가 고점의 신호를 줄 수 있겠죠. 어제 신성 델타테크처럼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조금 팔고 도망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런 거 몰라. 일본 증시는 매일매일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엔비디아 차트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드디어 버블 경제 이후 최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역대 최고점이 1989년 12월 29일이었는데 오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뜨겁나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힘입어 도쿄 일렉트론, 소프트뱅크 그룹 등 반도체와 AI 주식이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도 진심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부양책도 최근 들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증시가 더 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아마 들으시면 귀를 의심하실 듯한데, 중국에서는 중국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시 개장 직후와 폐장 전 30분 동안은 주식 순매도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저 시간 동안은 팔지 말고 사기만 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듯한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초강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 중국 증시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우리가 당연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ETF를 먼저 보고 싶다면 일단은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타이거 차이나 항생탱크 ETF와 그리고 혹시나 전기차 이제 조정 많이 받은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안에 분명 저점 올 텐데 그런 부분까지 기대를 한다면은 타차전, 과거에 정말 유명했던 그 친구, 이 친구들을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ETF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방산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방산 관련주들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이것 때문에 해외 수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은법이 개정안이 가시화되면서 우려감이 옅어지며 오늘 현대로템이 매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은법 자본금 한도를 10조에서 25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야 대표단으로 이뤄진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현대로템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참고로 현대로템은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은법이 바뀌게 되면은 그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주분들 계시다면 오랫동안 기다린 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 또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주가는 살짝 아쉬운 모습. 어쨌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이 오늘 창원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제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지원할 것인가 봤더니 원전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5년 동안 4조 이상을 투입하고, 그리고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 SMR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며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내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왼쪽에 보다시피 원자력 전체적으로는 뜨겁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1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질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연말까지 15만 달러, 그러니까 1억 5천 넘게 간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톰 리 펀드 스트랩 창업자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15만 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현재 현물 ETF를 통해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경우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상승 압력은 더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4월에 예정된 바로 코앞이죠. 이때 반감기도 촉매제가 되어 이 세 박자로 최대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죠 그 사람.
그 사람도 비트코인이 올해 6월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 정도 수준이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제로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알리와 테무가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좀 느끼긴 하죠. 야, 근데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싼 거야?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같은 상품인데도 한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사는 거와 알리나 테무 이걸 사용해서 사는 거랑 거의 한 50%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렴한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봤더니 대표적으로 인증, 그 다음에 유해성 물질 검사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당연히 세금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사업자는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떼올 때 물건 가격의 8%를 통관세로 내고 부가세도 10%나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물건을 가져올 때부터 세금을 냈기 때문에 물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리에서 물건을 150달러 넘게 사지 않는다면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관세로 살 수 있고 무관세로 살 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와 그 다음에 알리테무에서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한번 그때 2만원치인가 뭐 이것저것 사봤는데 뭐 대부분은 만족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길 거는 사지 않았어요. 뭐 전자기기라든지 혹은 혹시나 뭐 잘못 때문에 위험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지 않고 뭐 양말이라든지 그런 천류 입을 수 있거나 신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쓰고 버리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샀는데 대부분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름들도 알리나 테무를 사용하신다면은 그런 이제 전자류 그런 거보다는 그냥 쓰고 버리는 간단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쇼핑하면은 아마도 실패는 하지 않으실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전자녀, 무전무자녀. 야, 요즘 이제 이런 말도 생겼어요.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가난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는 가난할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난하면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를 낳은 가구의 소득별 구간을 확인을 해봤더니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1%였는데 그런데 19년에는 8.5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중산층도 마찬가지로 42에서 37%로 하락하는 모습. 그러나 그 반면 고소득층은 오히려 8%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면은 아이도 포기하는 가구가 늘어나는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AI S23 그리고 Z5 등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통해 선보인 실시간 통역과 서클 투 서치 등 기능을 앞서 출시했던 모델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3월 말부터 총 9개 모델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러한 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태문 사장은 앞으로 더욱 편리한 모바일 사용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계 AI를 탑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린벨트 개편하나 대통령이 그린벨트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필요와 경제적 필요가 있다면 지방의 경우에는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지방 살리기 이런 단어가 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환 중 하나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관련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타날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우리나라는 동결.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우리나라 금리가 9회 연속 동결이 되어서 13개월째 연 3.5%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내릴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은 일단 우리나라도 물가가 2%에 딱 붙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지켜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그때 움직임을 보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부동산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 다만 여기서 이 금리가 다시 뚝뚝뚝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 코로나처럼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우리가 혹시나 야 금리 떨어지면 옛날처럼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이런 미래는 좀 먼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 신인 걸그룹 출격. 지난해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알류 넥스트를 통해 결성된 5인조 걸그룹이 오는 3월에 출격한다고 합니다. 그룹 이름은 아일리시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름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뷔 음반은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가 진두지휘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이브는 뉴진스, 그 다음에 르세라핌 등 신인 걸그룹 맛집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는 JYP의 비춰, YG의 베이비 몬스터, 그리고 SM에서도 신예 걸그룹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대전 또 시작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5G, 6G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WC가 다음 주 시작. 자, 2월 26일에 기다리던 그 MWC가 개최가 됩니다. 당연히 5G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6G와 AI가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차세대 네트워크 경쟁이 재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24년 하반기 5G 추가 주파수 경매에 나설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5G 어드밴스드 상용화는 25년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길게 보면서 투자면은 아마도 좋은 기회 있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 과연 오늘 저녁 미국은 어떻게 될지,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지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